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5월 이후에 외국인들도 현물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또 새 정부 기대감도 분명히 그 근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방송에 다니면서 이제 자막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저는 허니문 랠리도 일단은 좀 맞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여기서 캐치업 랠리라는 용어를 제가 썼어요. 캐치업이라는 것은 따라잡는 예, 거, 잡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 반짜리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제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 녹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대만 지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2년 반 전 대비해서 한 160% 중반대에 이제 있으니까 한 60%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니케이, 이 파란 선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니케이인데, 네. 그 밑에가 이제 코스피예요. 근데 코스피하고 니케이, 코스피가 최근에 뭐 4월 이후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2년 반으로 보면 니케이를 따라갈 여력이 아직도 10%포인트가 남아 있고, S&P 500이나 대만 지수 여기랑 또 하면 20%포인트는 따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오면서 3,000을 넘어요, 3,200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들고 이제 이렇게 가파른 이 슬로프를 보면은 기울기를 보면은 드는 게 이제 뭐 인지상정인데, 근데 여기가 이쪽 최근 2년 반 동안에 너무 눌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작년 말, 금년 초에 계속 이 8.15 모니터링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기초 체력으로만 보면 우리 지수는 2,900, 3,000에 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코스피는 2,400, 2,300 헤매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저는 2,400 하회할 때나 뭐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항상 우리의 기초 체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많이 떠나가지고 컨센서스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안 움직여요. 컨센서스가 안 움직여요.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로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금년 이제 추정 ROE가 기업들의 코스피 ROE가 한 8.9% 보이더라고요. 내년에 9.5%, 후년에 9.75%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그 8.9, 그전에는 이제 9.0이다 삼성전자가 기업 이익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하향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 선에서만 보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900에서 3,000선은 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거기가 안 했던 거죠. 벌써 밑에 뭐 한 500포인트 밑에 있었던 거니까. 네. 2,400 했을 때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900, 3,000원 무슨 소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책을 아무래도 친시장 정책이나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촉발돼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린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는 금년에 ROE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9%를 생각하면 2,900, 3,000대가 단단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타겟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지수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9월이나 아니면 뭐 11월, 12월 가면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 인하를 미국 따라서 추가로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렇다고 할 때는 지수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시중금리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율 자체가 내려오니까 멀티플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감 몰아주기가 됐든 네, 뭐 네.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됐든 ROE를 지금 현재 그냥 눈에 보이는 9.5, 9.75가 아니고 이걸 좀 더 확실히 좋아지게 하면 이게 10%대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죠. 10%를 달성했을 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프리미엄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미 2차 추경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지역화폐 뭐 이거 한다고 하고 그리고 민생 소비 회복 네, 쿠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거 GDP로 보면은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29% 정도 올라온 효과가 있어요. 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2에서 33% 네. 왔다가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온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렇죠. 재산이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GDP의 29%가 올랐는데 그러면 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소비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주식 거죠. 시장이 네. 우리가 보면 매크로에서 보면 경제에서 보면 네. 경기 선행 지표잖아요. 선행 지표죠. 네. 네. 그리고 매크로 뭐 무역 지표가 됐든 무슨 네. 통계가 됐든 나오는 거 보면 다 후행이잖아요, 사실은. 후행이죠.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했지만은 예. 좀 뭐 골드만에서 컷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목표 주가도 내리고.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내려와 있나요? 안 내려와 있죠. 아직은 안 내려와 아직 있죠. 안 내려왔죠. 예. 이제 선수 쳐가지고 내리는 네네. 거니까 천천히 내려온다.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오늘 반영을 반영해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훨씬 선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시장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시총이 700조가 넘게 올랐어요. 작년 말 대비. 작년 말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예.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700조가 넘어갔고 시총으로 봐도 뭐 전전날은 한 29%였는데 제가 업데이트하니까 한 31% 이렇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PBR도 오르고 PR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보였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초 체력은 지금 변화해 있다 이미. 그리고 돈들도 시중에 뭐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뭐 예탁금이 한 10조 더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잔고도 좀 그 늘었었고요. 10조가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들이 막 팔았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사고 네. 연기금이 살 때 네. 그럼 개인들이 지금 팔아놓은 돈들이 10조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내려오면은 뭐 땡큐하고 또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옛날의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보지 말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젖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보면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지금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 주신 것 중에 저의 뇌리를 이제 탁 치는 게 일드갭이죠. 네. 네, 일드갭이 투자 매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거다. 네. 저런 그런 부분에서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뭐 좀 부동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어찌 보면 저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맞죠. 제가 네. 이번에 책을 이제 하나 탈고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네. K 증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운데 이제 첫 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로테이션 되는 뭐 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올 수가 있는 거. 네네. 부동산을 지난 6월 말에 그냥 막는 조치를 어떻게 보면 딱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증시에 가서 있어라. 증시에서 노후 자금 대비해라. 예, 배당 가지고도 먹고 예, 살 수 예, 있게 예.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다행히 서학 개미들이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좋지는 작년까지는 좋았다가 예.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아까 보인 상대적으로 것 좀안 좋죠. 그렇잖아요. 예. 환율에서 좀 얻어 예. 터진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덜 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서학 개미 중에서 일부 짐 싸가지고 돌아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네. 라고 보면은 저는 우리 시장이 지금 가게들의 각 개인의 자산 그 비중이 부동산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좀 보시면 알 텐데 어디 뭐 유료 증권 클래스를 하는데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또 연불리가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또 네. 강연하는 것도 나오고 네네네.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확 지금 쏠리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개미들이 옛날 개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용어가 하나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방송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대표님 만드셨나요? 네. 예. 개미의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저는 써요. 근데 개미 중에 뭐 모든 개미가 뭐 불개미도 많고 뭐 네네. 투기적인 개미도 여전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힘없는 개미도 있고 아직도 맨날 사기만 하면 맨날 미치는 개미도 있지만 여왕개미 따라가는 개미도 있습니다. 엄청 잘하는 개미들도 아주 많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금방 얘기한 여왕개미, 뭐 네. 그런 수포개미, 뭐 예, 이런 예. 분들이 활동을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 예. 개미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길 잃은 양같이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책에서 썼는데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네. 누가 샀어요? 그거 외국인이 다 샀어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거기서 다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 때 한 번 사가지고 예. 박살 나가지고 물려가지고 몇 년
헤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고 나왔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또 5만 원까지 줄창 판 게 누구였어요?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팔았죠. 그럼 누가 샀어요? 거기서 개인이 다 샀죠. 샀어요. 예. 외국인이 사면은 개인들 팔 수밖에 없고 항상 반대 방향에 서 있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그 현명한 개미들이 일종의 존버라고 그러죠. 방송 용어가 맞는 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당하게 그 현명해지고 있다. 교육도 엄청나게 받고 있다. 매일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니까 그 학습량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증시를 지금 깔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 개미들을 더 이상 깔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ETF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점 세미나 나가면 야 봐라 개인들이 한 달 동안 이 ETF 샀다. 이 ETF 산 의미가 뭐냐? 한국 시장을 샀고 상법 개정안에 따른 고배당주를 샀고 개인들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지점에 계시는 분들도 이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쫓아만 가도 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역시 선수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모아가라. 옛날에 ETF 그러면은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투기적인 그런 ETF만 매매를 하셨는데 그러지 마라. 이제는 모아가서 이걸로 노후에 쓰셔라. 그래서 그런 말씀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대표님 오늘 처음 저는 만났죠? 거기 받고 하나 더 갈까요? 네네. 뭐냐면 저는 장을 조금 길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제목을 네. 그걸 하나 이제 써놨는데 리레이팅 오래 간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지수대가 올라와 있지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면 죽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잘 나는 안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네. 지원책들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 전제는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래 간다고 봐요. 오래 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게 성차별적인 뭐 이런 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왜냐? 출장 가지고 견디는 힘이 아주 좋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못 견뎌요. 남자들은 예, 막 못 여기 견뎌요, 못 쫓아다니고 견뎌요. 저기 쫓아다니고 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데 여자분들은 뭐 내려가도 음. 끝까지 들고 있고 올라가도 끝까지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강남에 부동산 가격 올린 게 사실은 남자분들보다 아마 여자분들의 힘이 그렇죠. 크지 않았을까 부동산은 이런 생각도 보통 좀 이제 아주머니들이 하고 많이 있거든요.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으로 길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뭐 샀다 팔았다 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해도 좋은데 그냥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버티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겠다. 증권사들은 물론 싫어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운영사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예, 예.